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50년이라고 하는 격동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데요.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개항기 흐름입니다. 우리가 근대사에서 일반적으로 개항기 파트와 일제강점기 파트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개항기 파트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 후기 말, 거의 조선 말이죠. 이 흥선대원군 집권 때부터 1910년 10 띠띠끼 일본에 대해서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이 개항기 파트가 흐름이 너무 중요한데요. 자,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모든 한국사 학습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능검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내신 과정에서도 한국사 관련 시험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개정된 역사 한국사 교과서가 있잖아. 근현대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성이 남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여기인데요. 연대를 외우냐? 그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암기 비법을 드릴 겁니다. 먼저 암기 비법 드리기 전에 스토리를 한번 쫙 훑어볼 거야. 선생님이 최대한 강의를 짧고 굵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조선의 마지막 불꽃 흥선대원군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3년 약 63년 동안 지속됐던 세도 정치를 끝장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맞죠? 흥선대원군은요 63년 동안 병들어버린 조선을요 구제시키고자 왕권 강화와 민색 안정이라는 숙제를 갖고 갑니다. 또한 나라 밖으로는요 외세의 접근이 행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양선 모양이 이상한 배, 그 양키들의 미안합니다 서양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업적은요 나라 안으로는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나라 밖으로는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자세한 내용들은요 선생님이랑 나중에 또 만나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흥선대원군이 집권 10년 만에 하야하게 됩니다. 고종이 다 컸거든. 어린 아들 고종이 20살이 넘었고 특히 양반 유림의 대표격이었던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면서 흥선대원군이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하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종과 고종의 와이프였던 민비, 명성황후라고도 하죠. 그들의 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개화의 물결이 요동치게 되죠. 그 두 번째 파트가 바로 통리기무화문입니다. 통리기무화문. 통리기무화문. 어딨어? 통리기무화문. 통리기무화문 나와야지. 강화도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개화 정책 속에서 맞죠? 미안합니다. 흥선대원군을 하야하고 나서 그 개화 나라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게 강화도 조약이었죠. 강화도 조약은 우리 포인트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 수험 한국사에서는 이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 중요하죠. 해안층 약권과 치해복권인데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시생분들이나 까다로운 한국사 시험에서는요. 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들 내용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 당시 강화도 연무당에서 체결됐던 모습이 남아있고요. 자, 그리고 조선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발빠르게 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총괄기구를 만들어 이게 통리기마문이야. 통리기마문. 그쵸? 통리기마문. 밑에다가 12사라는 관청을 두었고요. 특히 신식군대 별기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신사, 영선사, 조사 시찰당 등 외국의 사절단을 보내면서 개화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점을 두게 되죠.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봤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과 통리기만 봤습니다. 깡통이야. 암기 비법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영상 끝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암기 비법을 풀어야 할지 들으면 여러분들 허벅지를 치면서 정말 센세이션이라고 느낄 겁니다. 정말이에요. 임상실험 끝난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부작용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조약 중에 또 하나의 조약이 있죠. 서양과 이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어떻게 한미동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미국과 체결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당시 또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는 여전히 안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 해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요. 강화도 조약. 서양 세력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었죠. 그리고 미국과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나중에 주미 공사단들이 또 이렇게 파견이 되고 막 그러죠. 자, 아무튼 미국. 여기서 이제 김홍집의 조선책략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것도 또 영상에서 재밌고 알차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개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 중에 부작용이 빵 터집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의 밥을 굶겨요. 무려 13개월치 쌀을 밀려가지고 신식군대, 별기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대다수 구식군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이모군란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봤죠? 강화도 조약 봤죠?
통리기무 한번 봤습니다. 흥깡통. 그 다음에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요. 리모굴란. 리모굴란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흥깡통 통통통통 통조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모굴란의 결과가 중요하고요. 스토리 과정과 순서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영상에서 자세하고 재밌게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모굴란의 결과가 이제 청해 간섭으로 끝났다라는 건데 이때부터 조선이 꼬이죠. 사실상 선생님 대학 시절 때 이 이모굴란을 사실상 조선의 마지막이라고 선생님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배우고 알다 보면요. 이모굴란이 왜 조선의 내리막길, 사실상 조선이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 좀 알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 나중에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그 모순 속에서 청해 간섭을 끊고자 당시 젊은 관리 엘리트 지식인들이 말이야. 조선의 개화와 자주성과 근대화를 부르짖으면서 우리나라 최초하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근대적 개혁운동, 바로 최초의 근대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이 나타나게 되죠. 김옥균, 박영효, 서광빔, 서재필, 홍영식 이들을 필두로 했던 젊은 급진파 개화 세력들이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편 업무가를 담당했던 그 오픈식에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정치적 변란을 일으키죠. 이걸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역시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과정과 스토리, 특히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이들이 꿈꿨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험한국사에서는요. 공시생무들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이야. 여러분 역사에서 갑자라고 하면요. 뭐 갑신년, 갑오년 다 사로 끝나는 연도거든요. 1884년이 갑신정변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동학농민운동인데요.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1894년이야. 잃어버린 10년 동안 조선이 변한 게 없었어요. 역사를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싫지만 좀 감정이입하는 게 공부할 땐 도움이 돼. 특히 근현대사 파트 더 그런데요.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지 어쩌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한 까닭이 정말 조선 정부가 뭔가 바꾸고 탈바꿈할 수 있고 환골탈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모순과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죠. 그로 말미암아 빵 터진 사건이 바로 1894년 갑오년에 있었던 갑오 농민전쟁, 이른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교과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동학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민중봉기 성격을 띄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특히 순서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 1894년이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에서 물줄기를 바꿔버렸던 청일전쟁이 또 이때 있었죠. 1894년에. 근데 그 청일전쟁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청이 주도권 다툼을 벌였던 게 청일전쟁 아닙니까? 결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1894년 갑오 개혁도 나타나게 되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봤습니다. 깡화도주학과 통리기무 한번 배웠습니다. 흥깡통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건데 배웠대. 자, 그 다음에 통조림이었죠. 통조림. 흥깡통조림이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 값이 얼마입니까? 갑신정변이야. 비읍시읍 욕하는 거 아니야? 갑신정변. 그 값이 똥값이래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1894년에 발생했죠. 순서가 이렇게 돼. 흥깡통, 통조림, 값이 얼마다? 똥값이었다. 순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값이 똥값인데 도대체 얼마냐고요? 얼마야? 을미사변 을미개혁이야. 그리고 고종이 단발령, 그 전에 을미사변이 먼저였죠. 그 다음 을미개혁이니까 을미사변으로서 자기 부인이었던 정치적 동반자이자 믿고 의지했던 민비 명성황 피살당하고요. 일본 내각이 또 들어서게 되면서 을미개혁이 단행됐죠. 단발령. 고종은 무서운 거야. 자기 마누라 와이프 죽었고요. 상투 잘렸고요. 그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요. 을미야, 얼마야, 을미야. 을미년 이후에 아관파천합니다. 아관파천이 뭐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긴 사건이죠.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긴 사건입니다. 아관파천. 한자로 러시아를 알아서라 그랬거든요. 우리 역사에 또 둘도 없는 치욕이자 굴욕이자 흑역사 중에 하나죠. 아관파천. 한 나라의 이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제군주제였으니까 전제군주였던 주권자였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몸을 숨겼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쵸? 당시 조선이 이랬다. 이거 불과 언제입니까? 120년 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 역사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다녀와서
이제 고종이 황제를 선포하는데 그때 시기와 맞물리는 게 이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선이 나라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여러 차례의 성격이 다른 몸부림들이 있었지만 결국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10년의 경복궁 근전을 일장기가 걸리는 결국 비극적인 식민지를 맞이하게 되는 것까지가 개항기의 큰 흐름입니다. 자, 이걸 선생님 판서로 진행할까라고도 고민을 했으나 조금 이미지화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각적 정보를 드리면서 조금 최대한 암기하기 쉽게끔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먼저였죠? 이때를 우리가 개항기의 시작, 근현대사 시작이라고 흔히 봅니다.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 통리기무함,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조약과 이모군란이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연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죠. 1884년. 똥항노민운동과 갑오개혁은요 94년이었습니다. 그 사이가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면요, 우리 뭐 내신에서도 그렇고요, 한능검 시험도 그렇고요, 공시생분들도 예외 없이 이 84년과 94년을 물어보는 문제가 너무 자주 출제가 돼요. 이야기해 줄까요? 앞으로 강의 들으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해드릴게요. 뭐 거문도 사건, 조선 중립화론, 그다음 방공령, 이런 내용들이 여기 사이에서 주요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리고 을미의변까지 이렇게 3종 세트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아관파천 있었죠? 그 다음에 독대, 얼마야? 얼마인지 몰라. 독대야, 독대. 독립협회 대한제국. 그리고 10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슬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 아픈 역사라고 해서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근현대사는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파트이기도 해요. 가깝고 생생하고 감정이입이 그 어느 시대보다 잘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근현대사 영상 카테고리의 재생 목록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테니까 저 선생님과 함께 뜨거운 역사, 찐한 역사 같이 만나면서 웃고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또 열내보면서 한번 공부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깡통절임값, 똥값이 얼마야? 얼마긴 독돼지.